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민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 인사를 너무 공손하게 하셔서 네. 제가 지금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항상 처음 만나면 네, 이제 공수자세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한번 오늘도 처음 제가 지하철에 탔기 때문에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잘 네.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첫 번째 여기 미용기기 역이에요. 네. 미용기기. 제가 또 딱 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떤가요? 전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필요 없으시잖아요. 아니죠. 그런 네. 거에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이미용기기는 남들이 쓰는 거다 생각을 남들이 하시고, 쓰는 거다. 예, 네. 좀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나처럼 되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미용기계 섹터에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최근 주가 흐름이 좋길래 좀 관심을 가긴 했는데 네네. 오늘 또 좀 굵직한 뉴스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좀 이 한행컴퍼니가 공개 매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좀 뜨거웠어요, 반응이. 그렇죠. 일단 이 배경부터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임용기기 하면은 다 아시겠죠. 왜 요즘에 임용기기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의료기기 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네. 의료기기 안에 임용기기 그리고 또 무슨 뭐 보톡스나 이런 쪽들 다 있고 또 임플란트 쪽도 다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네. 요즘 잘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서 벌써 올해만 들어서 M&A가 되고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은 네.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날까?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하니까 회사가 좋으니까 그래서 싸게 사서 잘 또 키운 다음에 나중에 또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업체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오플로우도 그랬죠. 지난주 저희 주제가 이오플로우였는데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지금 벌어지냐면은 그만큼 싸고 좋은 물건들이 많다. 그래서 물건이라 하면 기업들이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네. 루트로닉의 변화도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예전부터 루트로닉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업력도 상당히 오래돼 있고 네. 그리고 또 뷰티에서는 알아주는 회사였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네. 또 이제 보통 뭐 세덱스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우리 레이저로 치료하는 거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네. 레이저로 기껏 해봐야 전배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뭐 다양한 시술 뭐 이제 고주파까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하나의 레벨업된 이런 기술들을 보여주는 회사들이 네. 생각보다 실적은 잘 나오는데 혹시나 이 회사가 이제 경영권 매각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때 마침 또 이제 한행컴퍼니가 우리가 사겠어요라고 해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가격이 36,700원. 네. 홈쇼핑 아닙니다. 네. 네. 살 테니까 물론 기존의 대주주 지분 한 18% 정도 안고 나머지 최대 목표치 100%를 다 사겠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근데 네. 원래 저평가였습니다. 가치가 있었고요. 루트로닉 자체가요? 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550억 정도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이래봐야 시총이 이제 9,800억 1조대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성장하고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PR 한 20배도 못 받았던 쪽이었었죠. 이걸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다는 데 대해서 이제 제 가치가 받아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앞으로 더 잘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더 싸지겠죠. 밸류가. 네.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잦은 상장 폐지 수순 이런 말이 나와서 저는 네. 사실 상장 폐지라고 하면 조금은 부정적인 어감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네. 긍정적인 이슈였네요. 근데 저희가 보통 상장 폐지라고 안 합니다. 아. 상폐라고 합니다. 상폐요. 네. 그 가슴 아픈 고통이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못해서 무슨 경영상의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뭐 횡령이나 뭐 배임 이런 걸로나 안 되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심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장 폐지는 알아서 자진. 그래서 의무 공개 매수를 따라서 다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결정하는 거죠. 대주주 마음이니까 네. 우리가 그냥 굳이 상장할 필요가 없겠다. 내가 내 회사 그냥 비상장으로 두고 나중에 잘 키워서 또 다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밸류를 재산정해서 다시 상장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약간 오스템 임플란트도 그랬었죠. 네네.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루트로닉은 좀 오히려 가치를 인정받아서 이런 좋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오늘 또 루트로닉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 하이로닉 이름이 굉장히 또 비슷해요.
닉자로 끝납니다. 네, 닉자로 오늘 끝나. 하이닉스도 올랐다. 오. 이건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닉자 돌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미용기기 또 다른 업체에서는 하이로닉이 또 굉장히 좀 11%대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요. 네, 하이로닉 하게 되면은 네. 더블로라고 합니다. 더블로요. 네, 발음이 좀 이상했었죠. DOUBLO.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발음해봤습니다. 더블로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눈썹의 리프팅은 어떤 겁니까? 눈썹 리프팅.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쪽에 주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썹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좀 더 리프팅의 전체적인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네. 눈썹 리프팅을 하는 건가 봐요. 아, 그런 거 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쪽이 전문입니다. 네, 그런 네. 쪽에서 또 마찬가지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요. 뭐 저희가 얘기하는 하이프, RF, 뭐 레이저 이런 쪽으로 다 다양한 쪽이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았고 시장에서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겁니다. 해외 쪽에 진출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해서 많이 그 저평가를 받았고 그 전에 또 무상증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많아졌다라는 쪽인데 이번에 우리 해외 진출 갑니다라고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중국이나 홍콩 쪽으로도 한 30% 팔고 있고 매출 쪽에서 나오고 있고 게다가 또 미국이나 일본도 갑니다. 근데 우리 너무 이런 변화에 대해서 너무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에 다 임의용기기들이 쭉 움직이는데 나만 쳐지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오늘 또 강하게 올라왔던 측면들이 높죠.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네. 지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올라와서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실적 나오기 시작하면서 한 11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걸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아까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0배 정도 받는데 내가 이 정도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안간 임의용기기 쪽에서 요즘 또 재부각을 많이 받는 과정들이죠. 이런 게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벌써 두 개의 국내 기업들이 굉장한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우리 기업들이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할은 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앞으로 이 분야의 좀 시장 성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모르겠어요. 그 미에 대한 욕구. 그렇죠. 예, 저희 같은 중년 사람들도 네. 이렇게 보면 남자들도 그래요. 이제 술 마시다 술자리에서 보게 되면 얘기하는 게 야, 우리도 한번 좀 저기 미간에 좀 뭐 보톡스도 집어넣어야 말하고. 되고 네. 뭐 필러도 넣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 그만큼 늙으나 젊으나 미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게다가 이제 과거에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솔직히 그래요. 그냥 파자마 같은 거 하나만 입고 집에만 돌아다니고 있다가 뭐 이제 화상회의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만 이건 걸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되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이렇게 좀 퍼져 있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2년 사이에 너 2년 사이에 이뻐졌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는 듣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공감합니다. 보니까 여기서 리오프닝 때문에 이렇게 폭발하는 수요가 여기서도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보통 보시면은 한국의 화장품 쪽 네. 이쪽이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네. 특히 중국에 들어가는 화장품 때문에 저희가 뭐 설화수 이런 것들도 인기가 상당히 높았었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 중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그쪽이 의외로 좀 많이 한국 쪽이 이탈됐죠. 근데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이런 의료기기다, 이런 임용기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변화를 좀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 주목할 게 그겁니다. 수출 동향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연간 동향을 보게 되면 연초에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성장률이. 그래서 이거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성장률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수출 금액들이 쌓여지다 보니까 아니 뭐 과거의 영광 그대로 또 찾겠네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면서 수출 증가율 보고 좀 주가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가 확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는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팔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또 K뷰티의 또 전도사 중에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남미 쪽에. 네. 네, 이쪽은 정열적인 나라죠. 그쵸. 그러니까 좀 이러면 안 되죠. 바꿔보겠다라는 쪽에 대한 네. 욕구가 상당히 높은 나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나 또 이런 중국 쪽도 만만치 않게 한 67%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한 30%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다 같이 이런 현상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시장 규모 성장성이 굉장히 큰 분야라는 말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 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네. 핵심이죠. 좀 최선호주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전통적으로 그래도 임용하게 되면 아까 잠깐 남자들이 관심 많은 쪽에 뭐 넣어도 되겠다. 네. 네. 보면은 이제 아직은 그런 걱정 안 하시는데 좀 보면은 이제 살이 빠지고 밑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 네. 그러면 빠진데 좀 뭔가 보충하고 싶어요. 그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보툴리늄 톡신, 보톡스죠. 보톡스. 네. 그거의 강자 메디톡스. 이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리고 또 전 세계 네 번째로 이 톡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그중에 나머지 뭐 대웅제약이나 휴젤이나 이렇게 쭉 경쟁사들이 올라오는데 저거 우리 거 훔쳐간 거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법정 소송이 났고 그중에서 독점적 권리를 많이 인정받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찐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새로운 상품 발매하고 네. 거기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고 소송받았던 쪽에서는 우리가 찐이니까 너희 나한테 로열티 내라. 그러면 합의를 봐야 되겠죠. 네. 로열티 받게 되면 그거는 또 바로 수익으로 잡히겠죠. 이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메디톡스의 앞으로는 좀 더 밝지 않을까. 네, 여기서 돈 벌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호주로는 메디톡스에 대한 좀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벌써 첫 번째 여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는 네. 빠르게 다음 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